인간이 키운 마음의 병. 한국인 10명 중 1명이 공포증을 앓고 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과 그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선은 바위가 있긴 있어요.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잠재된 공포는 몸과 마음의 공황을 불러오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차라리 악몽 꾸는 게 지금 깨어 살아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증.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본다. 어둠 속에서 긴장하고 있다가 무엇인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척 놀라게 되는데요. 이런 느낌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나 유령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공포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뱀처럼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동물, 각종 대형 사고나 화재, 홍수 같은 재해도 현대인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공포의 정도가 심해지고 또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질병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포증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가인 셰익스피어. 뜻밖에도 그는 고양이 공포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역시 27년 동안이나 콘서트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무대 공포증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공포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병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의 10%, 즉 10명 중 1명이 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올해 52살인 진빈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북한산을 찾는다. 다른 등산로에 비해 경사가 완만해서 3년째 같은 길만 고집하고 있다는 진빈 씨. 하지만 이 길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있다. 저 왔다 이제. 저 아저씨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야. 저 아저씨 서 있는 거? 응, 거기 뒤에 예. 그 바위라고 생각이 안 들죠? 거기 무슨 그 바위에 뭐 털이라고 말해야지 될까? 예. 이끼라고 말해야지 될까? 예. 나 이제 안 갈래. 도대체 어떤 바위기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일까? 다른 바위보다 좀 크고 이끼가 앉아 검게 보이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것이 없는 바위. 하지만 3년 전 이 바위를 처음 본 이후 진 씨는 심한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저게. 막 공룡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살아있는 큰 짐승 어떤 것처럼 보이고, 아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지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 바위 근처에 올 때마다 등산객들의 도움을 받아 그 앞을 지나간다는 진빈 씨. 산이 좋아서 오지만 매번 이렇게 진 풍경이 연출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의 바위가 무섭게 느껴질까? 이 바위는 몇천 년을 살았다는 거에 대한 경이로움과 더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세요? 이끼가 껴서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데 그것 때문에 더 사랑을 찾거든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극한의 공포. 그동안 바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진 씨와 바위 앞까지 가봤다. 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기색이 역력한 진 씨. 심장이 어떠세요? 무서워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 그렇게 무서우신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길래? 몰라. 네? 빨리 가. 어머님, 크게 숨호흡 한번 해보세요. 싫어. 크게 숨호흡 한번 해보세요. 네? 안 해. 어머니. 빨리 가. 결국 진 씨는 바위를 한 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 막 아플라 그래.
심장이 멎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한 바위. 그것은 진 씨가 어릴 때 밤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리며 봤던 마을 어귀의 큰 바위와 닮아 있었다. 어렸을 때니까 동물 같은 거가 무섭잖아. 그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동물같이 그런 형상이 느껴질 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거라고 느껴질 때 무서운 거지. 저게 그냥 바위가 무슨 뭐 책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면 안 무서워. 그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이는 거야. 저것도 나는 제가 언젠가는 툭 튀어나올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저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특정한 사물이나 장소 등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 바로 특정 공포증이다. 야, 핸들 만지지 말랬어. 고등학교 1학년인 산옥이. 쇼핑센터 7층에 있는 식당에 가기로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 보러 갈게. 근데 뻥 뚫는 건 못하잖아. 나 진짜 못하. 이번에 좀 사정이 다른 거 알지? 7층이야. 아니야, 누가 니 잡아먹냐? 7층이야, 7층. 편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걸어 올라가겠다는 산옥이. 미안해. 엘리베이터 공포증 때문이다. 나 진짜 못하. 결국 아이들은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친구들은 다 올라가는데 저 혼자 진짜 힘들게 아무도 안 올라가줄 때 저 혼자 진짜 힘들게 막 몇 층씩 올라가니까 그 친구들도 싫어하고 저도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친구들 잘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 관계가 그렇게 잘 원활하게 되지는 않죠. 산옥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가장 믿어온 사람인 어머니와 있을 때뿐이다. 어머니의 동의 아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최고층인 22층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다. 4개월 만에 처음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산옥이. 제작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옥이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마자 주저앉더니 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아니 손 잡을까? 같이 써줄까?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제작팀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서긴 했지만 온몸에서 불안과 공포가 느껴지긴 마찬가지였다. 22층까지 다 왔어요. 자, 나가보세요. 22층. 2,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산옥이는 지옥이라도 경험한 듯 서둘러 빠져나갔다. 그냥 일단 타자마자 이게 층수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왠지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어린 나이에 엘리베이터 한 번 타고 죽는구나 이런 생각. 공포 증상이 시작된 것은 2년 전부터였다. 당시 11층이었던 집까지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30분이나 갇혀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막 덜컹덜컹 소리가 나면서 불도 꺼지고 막 불 깜박깜박거리면서 꺼지고 막 이게 막 그게 내려가는 느낌이 샥 드는 거예요. 갑자기 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핸드폰 켜가지고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통화가 연결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좀 어렸던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너무 겁먹어가지고. 사고 이후 11층에서 1층으로 이사를 한 산옥이네.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산옥이의 증상이 심해져서 아예 단독주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 갖고 있어, 이거만 갖고. 63빌딩 간 적도 있는데 그냥 제가 다진해서 선생님한테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학교 남아서 있었던 적도 있고. 뭐 수학여행 같은 거, 소풍 같은 걸 좀 못 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뭐 크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얘기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들이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못 가냐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수학여행 가거나 뭐 놀러 갈 때 학교 혼자 남아있으면 좀 마음 아프고 그러죠. 이제 커서도 사회활동할 때 걱정도 되고. 엘리베이터 사고 이후 공포증을 얻은 산옥이. 어린 시절에 본 바위 때문에 바위 공포가 생긴 진빈 씨.